서울의 아침은 흐릿한 안개로 덮여 있었다. 대화그룹 본사는 고요한 침묵 속에 잠겨 있었다.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는 그 공간에서 은지는 아침마다 변하지 않는 일상을 시작했다.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서 집에서 준비물을 챙긴 후 버스를 타고 회사로 향하는 길. 그날도 은지는 평범하게 하루를 시작했다. 38세의 은지는 대화그룹 본사에서 청소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누구에게도 눈에 띄지 않는 존재였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일을 반복하는 그녀에게는 특별한 날도, 특별한 일이 일어날 때도 없었다. 그렇게 그녀는 매일 아침 사람들의 시선에 휩쓸리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갔다. 오늘도 다를 바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오늘 아침 은지는 뭔가 달라짐을 느꼈다. 단지 직감에 불과했지만 뭔가 고요한 곳에서 위험한 기운이 감돌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침의 서울, 그 고요한 거리와 대화그룹 건물의 안에 숨어 있는 무엇인가가 변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은지는 그 느낌을 떨쳐내고 자신의 작업을 시작하려 했다. 오늘도 그냥 지나갈 거야. 은지는 속으로 생각하며 청소 도구를 들고 복도로 향했다. 그녀는 그 복도를 지나가면서 아무렇지 않게 주변을 살폈다. 대화그룹 본사는 40층 높이의 대형 빌딩으로 항상 바쁜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이었다. 그러나 오늘은 유독 고요했다. 사람들은 모두 업무를 시작하려고 서둘러 갔지만 은지는 그렇게 바쁜 사람들 속에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존재였다. 그 고요한 기운이 더 강하게 느껴졌다. 복도 끝에 다다른 은지는 문득 저 멀리 회장실의 문이 조금 열려 있는 것을 보았다. 평소 같으면 아마 지나쳤을 일인 그 장면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무언가 잘못되었을 것 같았다. 그녀는 잠시 멈춰 서서 그 문을 바라보았다. 그 문은 분명히 보통은 잠겨 있을 곳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다르게 느껴졌다. 혹시 회장님이? 은지는 작은 목소리로 혼자 중얼거렸다. 그리고 무심코 그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안으로 들어간 순간 은지는 충격을 받았다. 박준서 회장은 책상에 쪼그려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그는 숨을 고르며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다. 은지는 그가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회장님의 상태가 너무나 심각했다. 은지는 그에게 달려가 그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끝은 차갑고 이미 기운을 잃은 듯 파랗게 변해 있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은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하지만 회장은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의 호흡은 점점 약해져 갔고 얼굴은 더 창백해졌다. 은지는 순간적으로 그녀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이 순간 그녀는 더 이상 단순한 청소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한때 의사였던 기억이 되살아나며 그녀가 그토록 오랫동안 잃어버린 본능을 느꼈다. 은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과거의 기억을 되살리기 시작했다. 내가 해야 돼. 이건 나만 할 수 있어.
은지는 속으로 다짐하며 가방에서 과거에 사용했던 의료기기를 꺼냈다. 그 기기는 오래된 심장 제세동기였다. 그녀는 이 기기를 몇 년 동안 숨겨두었고 이 순간을 위해 준비해두었던 것이다. 이제 그것이 그녀에게 유일한 희망이었다. 은지는 기계를 빠르게 설치하고 전기 충격을 준비했다. 그 순간 그녀는 다시 한번 의사로서의 본능을 깨우며 주저없이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했다. 기계가 작동하자 은지의 손끝에서 전해지는 떨림이 느껴졌다. 순간적으로 박준서 회장의 몸이 반응했다. 은지는 그의 심장이 다시 뛰기를 간절히 기다리며 눈을 감았다. 과거 의사로서 환자들을 살리기 위한 절박한 마음이 다시금 되살아났다. 이 순간 그녀는 그 어떤 죄책감도 후회도 있고 회장님을 살리기 위해 전력을 다했다. 박준서 회장의 몸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은지는 그의 상태가 나아지는 것을 느꼈고 그때서야 비로소 가슴속 깊은 곳에서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회장님의 심장이 다시 뛰고 있었던 것이다. 은지는 믿을 수 없는 기적을 경험한 듯 잠시 멈춰 서서 상황을 정리했다. 그러나 이 순간에도 그녀는 계속해서 의문을 품었다. 왜 이 상황이 내게 일어난 것일까? 과거에 자신을 무너뜨린 그 사건. 그 사건을 기억할 때마다 마음이 아팠다. 의사로서 실수를 했고 그로 인해 환자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후 은지는 모든 것을 잃었다. 병원에서 의사 면허를 박탈당했고 이제는 청소부로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지금 그녀는 다시 한번 기회를 얻었다. 그녀는 이 기회를 통해 과거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느꼈다. 박준서 회장을 살린 것은 단순히 기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은지가 의사로서의 본능을 다시 되찾은 순간이었다. 그녀는 이 기회를 통해 자신을 치유하고 다시 의사의 길로 돌아가고 싶다는 강한 갈망이 생겼다. 하지만 은지는 아직도 주위 사람들의 반응을 신경 썼다. 그녀는 자신이 한 일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불안해했다. 사람들이 그녀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들은 과연 은지를 믿을 수 있을까? 아니면 그녀를 의심하고 거부할까? 은지는 박준서 회장의 상태가 안정될 때까지 기다리며 자신이 한 일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 은지는 몸이 굳어버린 채 바닥에 쓰러져 있는 준서 회장을 바라보았다. 회장의 얼굴은 창백해지고 그의 심장은 뛰지 않았다. 그녀는 공황 상태에 빠져 있었다. 이 상황을 잘못되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다.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건물 안은 고요했다. 사람들은 아직 오지 않았고 오직 그녀와 회장만이 그 자리에 있었다. 은지는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을 받았다. 모든 것이 정지된 것처럼 공기조차 숨쉬기 힘들었다. 이건 절대 안 돼. 은지는 깊은 숨을 내쉬며 그 순간을 받아들였다. 그간 쌓여왔던 어떤 불안과 두려움이 그녀를 사로잡았다. 그리고 그 순간 오랫동안 숨겨둔
제세 동기를 꺼냈다. 그것은 한때 의사였던 자신이 사용했던 도구였다. 고장이 나서 버려두었지만 최근에 수리하여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된 기계였다. 그녀는 제세 동기를 손에 쥐고 서서히 회장에게 다가갔다. 전극을 붙이기 전에 손이 떨려서 잠시 멈췄다. 과거 의사로서 그녀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순간인지 알고 있었다. 그러나 더 이상 의사로서 활동할 수 없다는 사실이 다시 떠올랐다. 의료 면허는 이미 취소되었고 그녀는 법적으로 이 기계를 사용할 권리가 없었다. 하지만 이 상황은 달랐다. 회장은 죽어가고 있었다. 은지는 죽음 앞에서 법적인 경계를 넘을 수밖에 없다고 느꼈다. 그녀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그가 살아난다면 그저 하나의 기적일 뿐이었다. 그러나 만약 회장이 죽는다면 그녀는 평생 그 책임을 질 수 없을 것이다. 할 수 있어.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다. 은지는 천천히 기계의 전극을 회장의 가슴에 부착했다. 그녀의 손은 떨리지만 결단력은 강했다. 그녀는 기계의 버튼을 눌렀다. 충격을 가합니다. 전극에서 불꽃처럼 강한 전류가 흐르며 회장의 몸을 통과했다. 은지는 숨을 참았다. 시간이 멈춘 듯했다. 몇 초가 지나고 드디어 회장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은지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다시 한번 발소리가 들려왔다. 갑자기 복도에서 경비원들의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급히 기계를 치우고 회장의 몸을 살폈다. 심장이 뛰고 있었다. 살아났다. 하지만 은지는 안도의 한숨을 쉬기도 전에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녀는 급히 일어나 몸을 돌리며 숨을 크게 들이켰다. 그녀의 마음은 급격히 얼어붙었고 동시에 손끝까지 차가워졌다. 모든 것이 매우 빨리 일어나고 있었다. 경비원들이 다가오고 있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그녀는 걱정스럽게 기계와 회장을 바라보았다. 기계는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지만 그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가 자신을 향할 것을 알았다. 은지는 망설임 없이 회장의 몸을 일으켰다. 그는 정신을 잃고 있던 상태에서 살아났지만 아직 완전히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은지는 빠르게 일어나 그에게 물을 먹여서 정신을 차리게 하려고 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급히 뛰고 있었다. 이 순간을 빠져나갈 방법이 없었다. 그때 경비원들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들의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무슨 일이죠? 회장이 왜 이렇게 쓰러져 있나요? 은지는 이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지 못했다. 그녀는 그들이 의심을 품기 전에 빨리 대처해야 했다. 그녀는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했다. 회장님이 갑자기 쓰러지셔서 제세동기를 사용하여 살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는 않았지만 그녀는 불안함을 감추기 위해 노력했다. 경비원들은 잠시 동안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들의 표정에서 의심이 엿보였다. 은지는 그들이 무엇을 물어올지 두려웠다.
회장이 여전히 무의식 상태였기 때문에 그녀는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었다.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비원들은 빠르게 회장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은지는 그들이 회장의 상태를 점검하는 동안 마음속으로만 계속 생각했다.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넘길 수 있을까? 이 일이 드러나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다. 그때 회장이 갑자기 눈을 떴다. 그의 시선은 흐릿했지만 분명히 은지를 알아보았다. 은지, 넌 왜 여기 있지? 그의 목소리는 약간 떨리고 있었다. 은지는 긴장했지만 회장의 손을 잡고는 진지하게 말했다. 회장님, 제가 도와드리려고 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었어도 당신을 살리고 싶었어요. 경비원들이 둘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들의 눈은 여전히 의심스러웠다. 은지는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랐다. 이제 모든 것이 그녀의 손에 달려 있었다. 그녀는 회장이 완전히 의식을 회복할 때까지 기다리며 그들이 더 이상 의심을 품지 않도록 해야 했다. 은지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들여다보았다. 머릿속은 복잡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차분했다. 회장님이 갑자기 쓰러진 그날 모두가 그녀를 의도적으로 죽였다고 믿고 있었다. 그 당시 상황을 돌아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에게는 잘못이 없다는 확신이 든다. 하지만 그 확신만으로는 수사기관에서 그녀를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은지는 침착하게 하지만 속으로는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큰 부담을 짊어지고 있었다. 수사가 시작되었고 은지는 경찰과 검찰의 끊임없는 질문을 받았다. 많은 사람들은 그녀를 의심했다. 아무리 그녀가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라고 말해도 그들의 시선은 냉정했다. 그 누구도 그녀의 말에 전혀 신뢰를 보내지 않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은지는 점점 더 절박해졌다. 하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고통을 어떻게든 해결할 방법을 찾으려 했다. 그렇게 수사 중 은지는 예상치 못한 사람을 다시 만났다. 바로 그녀가 병원에서 일하던 시절 함께 일했던 동료 의사, 박 의사였다. 그는 은지에게 도움을 준 적이 있지만 동시에 그녀가 면허를 잃게 된 사건의 중요한 증인이기도 했다. 은지가 그를 만났을 때 그의 얼굴은 냉담하고 딱딱했다. 박 의사는 그녀를 바라보며 말없이 앉았다. 은지는 그의 얼굴에 담긴 무언가를 느낄 수 있었다. 그가 과거에 은지에게 했던 도움과 그녀를 무너뜨렸던 역할 사이에 갈등이 있음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박 의사는 말없이 자리에 앉아 잠시 침묵을 지켰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입을 열었다. 은지야,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그때 상황을 알지 않니? 네가 너무 많은 것을 떠맡았어. 사실 그 사건은 네 잘못이 아니었어. 은지는 그의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모든 것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기분이었다. 그녀가 과거에 겪었던 고통, 그리고 면허를 잃은 이유가 단순히 그녀 혼자만의 실수가 아니었다는 것. 박 의사는 그 사건에 대해
더 많은 책임이 있었고 그가 했던 실수를 숨기기 위해 은지를 희생양으로 만들었던 것이다. 은지는 충격을 받았다. 그동안 자신이 겪었던 일들이 이제야 진실로 밝혀지려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박 의사에게 물었다. 그럼 그 사건을 꾸민 사람이 누구였는지 알아? 박 의사는 잠시 침묵을 지켰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바로 지금 너를 조사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당시 사건의 기록을 조작하고 너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긴 거야. 그들을 지금이라도 잡아내지 않으면 너는 계속해서 이런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어. 박 의사의 말에 은지는 깊은 분노를 느꼈다. 자신이 당한 일이 전부 누군가의 계획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에 그녀의 가슴은 떨리기 시작했다. 이제까지 그녀가 겪었던 수많은 고통은 단지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위한 희생이었음을 깨닫게 된 것이다. 은지는 순간적으로 마음속에서 분노가 솟구쳤다. 그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들, 그녀의 인생을 망친 이들에게 복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은지는 한 걸음 물러서 섰다. 그녀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려 했다. 복수심에 사로잡혀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했다. 은지는 이제 한 가지 결심을 내렸다. 그녀는 수사팀이 조작한 모든 기록을 뒤집고 그들의 거짓을 밝혀내기로 했다. 은지는 평소에 갖고 있던 모든 자료와 증거를 철저히 분석하며 그들의 약점을 찾아내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은지는 점점 더 많은 증거들을 확보하게 되었다. 그녀는 과거의 의료 사고와 관련된 중요한 문서들을 재조사하면서 당시 사건의 주요 증거들이 모두 삭제되었음을 알아차렸다. 수사팀은 은지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모든 기록을 조작했지만 은지는 그 조작된 흔적을 하나하나 찾아내기 시작했다. 의사로서의 직감과 경험을 바탕으로 그녀는 사건의 진실에 점점 가까워졌다. 은지는 그동안의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그들이 남긴 흔적을 쫓아갔다. 그녀는 그들이 어떻게 사건의 기록을 바꿨는지, 그리고 왜 자신에게 책임을 떠넘겼는지에 대해 하나하나 파헤쳤다. 은지는 자신이 숨겨온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 그들의 모든 비밀을 폭로하려는 마음을 먹었다. 이제 그녀에게는 과거의 고통을 잊고 더 이상 억울하게 당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가 자리 잡았다. 그렇게 은지는 점점 더 많은 증거들을 손에 넣으며 그녀를 덮으려 했던 모든 사람들을 향해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다. 수사팀은 그녀가 이 사실을 알게 될 것을 두려워했다. 그러나 은지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모든 진실을 밝혀낼 때까지 그녀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었다. 은지는 결국 과거의 괴로움과 싸울 결심을 했다. 그동안 쌓여온 억울함을 풀기 위해 그녀는 과거의 사건들에 대해 철저히 파헤치기로 했다. 이제 더 이상 그들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그녀는 과거에 자신을 배신했던 사람들과 마주할 준비를 했다. 그 첫 번째 단계로 그녀는 다시 한번 동료 의사였던 박 의사를 찾았다. 박 의사는 그동안 은지가 겪었던 고통을 알고 있었고 그녀를 도와주겠다고 결심했다. 은지는 박 의사와 함께
사건 당시의 중요한 증거들을 다시 한번 되살려냈다. 그들이 숨기려 했던 CCTV 영상과 진짜 의료 기록들이 은지의 손에 들어오게 된 것이다. 은지는 그 증거들이 사건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열쇠임을 확신했다. 박 의사와 함께 CCTV 영상을 분석하던 은지는 사건 당일의 중요한 장면을 발견했다. 그 영상 속에서 은지는 회장님이 쓰러지는 장면을 봤다. 당시 상황을 보면 그녀는 아무런 잘못이 없었다. 그런데 그 영상에서 은지가 회장님을 방치한 것처럼 보이도록 의도적으로 상황을 조작한 의사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영상은 은지가 겪었던 억울함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은지는 그뿐만 아니라 사건 당시의 실제 의료 기록을 찾아냈다. 그 기록은 그녀가 그 사건에 대해 조작된 기록을 바탕으로 책임을 떠맡았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중요한 자료였다. 기록 속에서 은지는 회장님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병원에서 조작된 기록에 의해 은지는 그 사건의 전적인 책임을 떠안게 되었지만 그 기록들이 사실은 완전히 거짓이었음을 알게 된 것이다. 이 모든 증거들을 손에 쥔 은지는 이제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강한 결심을 했다. 하지만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여전히 은지를 범인으로 몰고 가기 위해 계속해서 거짓말을 덧붙였고 은지의 증거를 없애기 위해 여러 방법을 동원할 것이다. 그러나 은지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들의 거짓을 반드시 밝혀낼 수 있다고 믿었다. 은지는 결국 경찰과 검찰에 증거를 제출하기로 했다. 이제 그녀는 모든 사실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 그동안의 고통과 억울함을 털어놓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만든 음모는 그렇게 쉽게 밝혀지지 않았다. 수사팀의 일부 사람들은 여전히 그 사실을 부정하려 했다. 그들은 은지가 제시한 증거들을 묵살하려 했고 그들의 잘못을 덮기 위해 또 다른 거짓을 만들어내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지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증거를 바탕으로 그들을 계속해서 압박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라는 말을 반복하며 은지는 수사팀에게 마지막 경고를 날렸다. 그들은 더 이상 자신을 막을 수 없었다. 은지가 제시한 CCTV 영상과 의료 기록들은 그들이 저지른 거짓을 완벽하게 드러내는 증거였다. 하나씩 하나씩 그들의 거짓이 밝혀지면서 수사팀은 결국 은지에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은지는 그들이 저지른 범죄를 모두 폭로하며 그들의 잘못을 법정에서 밝혀내기로 했다. 법정에서 은지는 증거들을 차례차례로 제출하며 자신이 얼마나 억울했는지를 설명했다. 그녀가 제시한 CCTV 영상은 그들이 은지를 몰아넣기 위해 조작한 모든 것을 명확히 보여줬다. 법정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 증거를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수사팀은 결국 그들이 저지른 모든 일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은지는 자신이 겪었던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녀는
단지 개인적인 승리가 아닌 진실과 정의가 승리한 것이라는 깊은 의미를 되새겼다. 그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이 밝혀지고 그녀의 이름은 더 이상 범죄자나 피해자가 아닌 정의의 상징으로 남게 되었다. 법정에서 모든 것이 밝혀진 후 은지는 비로소 눈물을 흘렸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폭발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그 눈물을 흘리며 이제야 진정으로 자유를 느꼈다. 그동안 억울하고 답답했던 마음이 풀리고 그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은지는 그 모든 일을 잊지 않았다. 그 싸움은 단지 개인적인 복수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을 위해 싸운 것만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세우기 위해 싸운 것이다. 그 싸움은 이제 끝났지만 은지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그 싸움의 의미가 깊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는 자신의 목소리를 숨기지 않을 것이다. 은지는 결국 모든 진실을 밝혀냈다. 그녀는 그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의료 시스템의 부패와 부정의를 하나씩 드러내었다. 수많은 고난과 싸움 끝에 그녀는 마침내 그 모든 거짓말과 조작의 실체를 세상에 알릴 수 있었다. 사건의 진실이 법정에서 밝혀지자 그녀를 괴롭혔던 사람들은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그들은 더 이상 은지를 괴롭힐 수 없었고 그들의 부정행위는 모두 드러났다. 경찰은 그들을 체포하고 법원은 그들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렸다. 하지만 은지가 세상에 알린 진실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더 큰 문제였고 은지는 이를 통해 단지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싸운 것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피해자가 아니었다. 은지는 이제 자신이 겪었던 모든 고통을 딛고 일어선 진정한 영웅이 되었다. 특히 회장님 박 씨는 은지를 도와주기 위해 큰 결단을 내렸다. 박 씨는 그녀에게 기회를 주었고 두 사람은 함께 작은 병원을 열기로 했다. 그 병원은 단순히 치료를 제공하는 곳이 아니라 은지가 정말로 환자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가고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장소였다. 은지는 그 병원을 통해 자신이 받은 도움을 다시 세상에 돌려주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더 이상 스스로를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이제 그녀는 사람들을 돕고 진정한 의미에서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은지는 그 병원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했지만 점차 환자들의 신뢰를 얻어가며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진심으로 중요한 일임을 깨달았다. 그 병원은 단지 의료적인 도움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는 곳이었다. 은지는 하루하루 환자들과의 소중한 시간을 보내며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쓰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은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녀가 지나온 길은 험난했지만 이제 그녀는 과거를 넘어서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동안 그녀는 자신을 지탱해주던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왔고 이제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은지는 그 순간 마음속 깊이 뿌듯함을 느꼈다. 자신이 겪었던 고통이 이제는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큰 의미를 느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 과거가 그녀를 강하게 만들었고 그 과거를 딛고 일어난 지금 그녀는 한 사람의 영웅이 되었다. 그리고 그녀는 더 이상 홀로 싸우지 않았다. 이제는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녀는 그들과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로 결심했다. 병원의 작은 정원에서 은지는 잠시 쉬면서 자신의 미래를 생각했다. 그동안의 고난과 아픔이 이제는 추억이 되었고 그 기억 속에서 그녀는 더 강한 자신을 발견했다. 과거의 자신을 돌아보며 그녀는 웃음을 지었다. 더 이상 두려움이나 후회가 없었다. 이제 그녀는 매일을 감사하며 앞으로의 삶을 하나씩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결국 은지는 자신이 지나온 길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그녀는 이제 다시는 과거에 갇히지 않을 것이며 새로운 길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내고 있었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진정한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 은지는 결국 자신이 겪었던 모든 고통과 아픔을 넘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피해자가 아닌 진정한 재생과 치유의 상징이 되었다. 과거의 그늘에서 벗어나 그녀는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갔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그녀는 자신을 사랑하고 삶을 사랑하며 매일을 살아갈 힘을 얻었다. 은지는 이제 과거를 뒤로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이제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았다. 그녀는 진정한 구속을 얻었고 그로 인해 자신을 새롭게 발견했다. 이 길이 어디로 이어질지는 모르지만 은지는 그 길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길이 자신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줄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이야기의 마지막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순간이었다. 은지는 그동안의 고통을 넘어 다시 한번 밝은 빛을 찾았다. 이제 그녀는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순간을 더욱 소중하게 여기며 새로운 도전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한 것이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